는 이제 눈의 구조와 생리에서 안구의 영양 공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구의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눈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특수한 방법에 의존합니다. 투명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빛이 눈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눈은 투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막, 그러니까 안구의 이제 중층막에 해당하는 포도막은 제가 혈관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거대한 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 자체대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영양이 그 혈관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포도막이 이제 망막의 바깥쪽에 영양 공급을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이 포도막을 통해서 이렇게 맥락막에 가는 혈관이나 굵은 혈관들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눈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각막과 수정체는 혈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각막과 수정체는 제가 앞에서 배울 때도 말해드렸지만 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굴절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빛이 통과를 해서 빛이 꺾이는 곳이죠. 각막과 수정체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있으면 투명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있으면 안 되고, 각막과 수정체는 그래서 혈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막과 수정체는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영양 공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뒤에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막과 수정체는 혈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막을 통해서는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각막의 영양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막. 눈의 가장 외층에 해당하죠.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막 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세층 구조를 했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점액층에 있는 또 뮤신 때문에 이 각막과 눈물이 잘 이렇게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각막 위에 있는 눈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눈물막을 통해 직접 대기와 접촉함으로 필요한 산소를 직접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눈물에 녹아서 그 눈물에 있는 산소를 각막이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각막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눈물이 덮여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산소가 이 눈물에 녹고 이 눈물에 있는 거를 각막이 영양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각막은 영양 공급을 받고, 영양분은 각막 주변의 혈관에서 일부 조금 받고,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에서 일부 받고, 방수에서 많은 부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방수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방수 때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방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수정체와 여기 있는 각막에게 영양급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방수가. 그러면 다시 각막으로 돌아와서 눈물만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방수에서 많은 부분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양 공급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맞지 않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경우, 우리가 각막 위에 이렇게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잘 맞지 않은 경우, 혹은 장기간 착용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눈물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는데, 각막이 콘택트 렌즈가 이 눈물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각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한 경우, 혹은 이제 각막 모양이랑 맞지 않는 콘택트 렌즈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이 각막이고 콘택트 렌즈가
이것보다 커브가 조금 더 있는 거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 거를 콘택트 렌즈를 썼다. 이게 콘택트 렌즈. 이걸 썼다고 하면은 눈물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게 눈을 감으면서 빠져나갔다가 새로운 눈물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이 되어 있는 콘택트 렌즈이기 때문에 이 눈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각막에게 산소 공급이 조금 어렵습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거 아니면은 좀 오래 썼을 때, 왜냐면 오래 썼을 때도 각막에 이제 들어가는 산소량이 당연히 적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각막 부종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이제 각막 신생혈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막 신생혈관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혈관이 생겨버리면 이 각막의 투명성이 조금 깨지는 거예요. 약간 불투명하게 되면은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막 부종 자체도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막이 조금 붓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때 조금 장기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산소 투과성이 조금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착용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착용 시간을 줄이거나 산소 투과성이 좋은 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각막이 부종이 일어나거나 각막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고 시력의 저하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수정체 영양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체는 제가 아까 방수 그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수에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방수에서 얻으므로 방수 의존도가 각막보단 크죠. 각막은 뭐 눈물을 통해서도 얻고 가끔 이제 각막 주변에 있는 혈관에서부터도 조금씩 얻는데, 수정체는 모든 에너지를 방수에서 얻기 때문에 방수 의존도는 각막보다 수정체가 큽니다. 이 수정체가 필요한 에너지는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고요. 이 밖에 비타민C, 글루타티온 등은 이제 수정체 낭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수정체 낭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얻습니다. 흡수하고. 그래서 이 수정체 낭에 이상이 생기면 혹은 찢어지면 이 수정체 혼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체 혼탁이 생기면 제가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낭이 이상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혼탁이 생기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영양 공급은 이제 맥락막 혹은 포도막을 통해서 이제 혈관으로 통해서 영양 공급이 되는데, 각막과 수정체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없어야 돼서 맥락막을 통해 혹은 포도막을 통해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막은 눈물을 통해서 산소를 얻거나 방수 혹은 주변부에 있는 각막 주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수정체는 모든 에너지를 방수를 얻기 때문에 방수 의존도가 각막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안구의 영양 공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구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안근, 그러니까 눈의 근육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구의 외측에 있는 외안근과 내측에 있는 내안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내안근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동공관략근 혹은 동공상대근이 있고요. 조절에 관여하는 무한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그냥 조절을 하는 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안근에는 이제 동공관략근이 있고 동공산대근 그리고 모양체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외안근이다. 외안근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게요. 이 외안근은 어떤 걸 담당을 하느냐, 이 안과, 그러니까 이 눈 내부에서 안구 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을 상하 좌우 움직이는 이런 안구 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총 6개로 구성이 되는데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근들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도 다른 부위에 있는 어떤 근육들보다도 섬세한 금섬유를 가지고 있고요. 신경섬유의 분포수도 많습니다. 일단은 외양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이 6가지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하사근은 안화의 아래쪽에 있는 가장자리 뼈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외에 5개의 근육은 안화 선단부에 있는 윤상의 총권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서 하사근만 이제 안화 아래쪽에 있는 가장자리 뼈에서 시작이 되고요. 나머지 5개는 안화의 선단부에 있는 윤상의 총경륜에서 시작이 됩니다. 5개는 윤상의 총경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공막을 배울 때 외직근이 부착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공막이. 그래서 모두 그 6개 모두 공막에 부착이 됩니다. 공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총권륜의 총 길이는 40mm고 각막 윤부로부터 5에서 8m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직근은 5m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하직근은 6mm, 외직근은 7mm, 상직근은 8m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윤부로부터 5에서 8mm 떨어져서 시작이 되고 부착부의 폭은 10mm입니다. 요 폭은 1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고 하사근은 안화의 아래쪽 가장자리 뼈, 나머지 5개는 안화의 선단부에 있는 윤상의 총권륜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공막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을 보기 전에 뇌 신경은 총 1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후각신경, 시신경, 동황신경, 활차신경, 3차신경, 외전신경, 얼굴신경, 내이신경, 설인두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이렇게 총 1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곳은 이렇게 시신경, 동황신경, 활차신경, 3차신경, 외전신경, 얼굴신경 이렇게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눈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쭉 내려와서 12번까지 가는데 2번부터 7번까지는 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거를 앞글자만 따서 뭐 시, 동, 활, 삼, 외, 얼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근육들은 이 뇌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경의 명령으로 인해서 외양근이 이제 수축을 해서 안구의 운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동안신경은 3번이죠. 여기는 이제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 안검, 거근, 그리고 동공관략근, 모양근이 이제 동화신경의 지배를 받고 활차신경은 4번이죠. 활차신경은 상사근, 그리고 외전신경, 이건 6번이고 외직근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이 동화신경은 이제 뭐 동공 크기를 바꾸는 거나 이제 조절하는 거 그리고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이 있고 이 활차신경은 상사근만 지배를 하고 외전신경은 외직근을 지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4학년이 돼서도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안근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총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의 위치가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요걸 봤을 때 이쪽이 귀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코 쪽, 이쪽이 귀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 바깥쪽, 그러니까 귀 쪽에 붙어 있는 건 외직근이겠죠. 그리고 이 코 쪽에 붙어 있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요거는 이제 내직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붙어 있는 건 상직근, 밑에는 하직근. 그리고 상사근은 이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사근. 하사근도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빠지는 게 하사근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눈을 보면, 요거는 이제 눈을 위에서 본 거예요. 머리에서 봤을 때 각막과 이제 공막 형태가 좀 곡률이 다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보면은 상직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직근이에요. 요게 이루는 각도가 이제 23도입니다. 23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하 좌우에 있는 직근들만 이용해도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사근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코 쪽에 있는 거의 아래, 그러니까 코 쪽 그리고 아랫부분, 안쪽과 아랫부분을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일단 귀 방향이고 여기가 코 방향이라고 하면 이 눈은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먼저 코 쪽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눈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아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밑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 눈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60도 정도 돌아간다고 해 버리면 이 직근과 이 눈의 중심이 이루는 각도가 23도가 아니라 거의 90도가 돼버려요.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하직근을 당겨서 아래를 봐야 되는데 하직근이 작용을 해서 이게 90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하직근을 당겨도 눈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작용을 잘 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근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전면을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 눈이 요게 이제 코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죠. 근데 이제 상직근이 이렇게 23도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23도가 돼 있고. 그러면 이 상직근이든 하직근이든 이 직근이 이제 이 힘을 줘도 이게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루는 각도가 거의 90도가 돼 버리니까. 여기는 23도인데 여긴 90도가 되니까 직근 작용만으로는 위아래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상사근과 하사근이 조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착 부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다시 눈을 그려보고, 저기 코, 이쪽이 귀라 하면은 코 쪽에 내직근은 이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옆쪽에. 그리고 귀 쪽에 해당하는 외직근도 이 옆쪽에 붙어 있는 거고, 이제 사근과 직근, 그러니까 상직근과 상사근 뭐 이런 게 위치가 중요한데, 직근은 좀 앞쪽에 붙어서 23도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직근이 붙어 있습니다. 상사근은 뒤쪽에 붙어 있어요. 뒤쪽에 붙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도르래 같은 게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근의 부착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근은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한 51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직근은 23도 정도 떨어져 있고 이게 51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근육이 작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직근이 당겨진다,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게 당겨지니까 자연스럽게 눈은 위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이제 상사근이 당겨지면 이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게 힘을 받으면서 눈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근에 붙어진 부위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육이 힘을 받으면. 그러면은 일단 상직근은 앞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으면 쭉 당기면 앞쪽 부위가 위로 올라가겠죠. 부착 부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상사근은 이제 뒤쪽에 부착되어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당겨지면 뒤쪽이 올라가면서 눈은 오히려 내려갈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안쪽을 볼 때는 이제 코 쪽을 보려고 하면 내직근이 힘을 받으면 될 거고, 오른쪽을 볼 때, 그러니까 바깥쪽을 볼 때는 귀 쪽에 있는 외직근이 발생을 하면 될 거고, 아래를 볼 때, 아래를 보려면 눈이 내려가야 되니까 하직근과 상사근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쪽을 볼 때는 상직근과 하사근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 부착 부위랑 이런 거는 4학년 때도 조금 헷갈리시니까 기본적으로 내직근, 외직근은 헷갈리시지 않고 상직근과 상사근 혹은 하직근과 하사근인데, 직근은 좀 앞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근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연결돼서 뒤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직근이 붙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힘을 받으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등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손가락으로 요게 직근, 이렇게 하는 게 사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부착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 부착 부위를 당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눈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직근이 발생했을 때, 작용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각도별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사근은 51도 정도 틀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눈이 안쪽으로, 코 쪽으로 이제 51도 정도 내전을 했어요. 이게 눈이 이쪽으로 이제 51도 정도 돌아갔다 라고 하면은 이 눈의 상하 움직임, 그러니까 눈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 사근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왜냐면 꺾여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그 방향으로 힘을 주는 대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이게 51도 정도 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1도 내전을 했으면 눈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코 쪽으로 눈이 안쪽으로 몰렸으면 51도가 몰리면 사근이 상하하전의 작용이 최고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눈이 23도 정도 외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직근들은 23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바깥쪽으로 23도가 이동을 하면 눈이, 이 직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최대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눈이 안쪽으로 51도 정도, 그러니까 코 쪽으로 51도 정도 이동을 했으면 상사근과 하사근이 상하 움직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반대로 눈이 바깥쪽으로 23도 정도 이동을 했으면 상직근과 하직근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안구 운동의 장애, 그러니까 눈이 잘 움직이지 않는 장애는 대뇌 피질의 중추에서 외안근 또는 안구 주위 조직에 이르기까지 어디선가 장애가 이제 발생했을 때 눈의 이동에
이동이 좀 불편한 거죠.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 중추와 노관부에 장애가 있으면 양안의 공동성 운동에 저해가 됩니다. 양안의 공동성 운동이 이제 뭐 오른쪽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이렇게 같이 눈이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게 조금 저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등의 말차신경이 장애를 받으면 각각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전신경이 마비가 된다. 이러면은 외직근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직근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안이는 내사, 안쪽으로 이렇게 눈이 몰리면서 복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개의 물체를 봤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보이거나 이런 현상인데 눈이 안쪽으로 몰리면서 복시가 일어나고요. 동안신경이 마비가 되면 내직근, 상직근, 하사근, 하직근, 암검근들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아서 눈이 외야방으로 편의가 되고 안검하수가 되는 겁니다. 눈이 외야방, 그러니까 바깥쪽 아래쪽으로 하방이 되고 안검하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안검하수라는 거는 이 근육과 관련이 있는 거고 암검거근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외야방으로 편의되는 거는 이 직근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안신경이 눈을 조절하거나 이제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양근이나 동공 관련근이 작용하지 않아서 조절이나 축동, 동공이 작아지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눈을 오른쪽으로 주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을 보는 거면 어떤 근육을 쓸까요? 오른쪽을 보는 거니까 오른쪽 눈은 외직근, 왼쪽 눈은 내직근의 발생을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눈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왼쪽을 본다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눈은 안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왼쪽 눈은 바깥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왼쪽을 보려면. 그래서 왼쪽 눈은 외직근, 그리고 오른쪽 눈은 내직근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위아래인데 위쪽을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쪽. 우리는 위를 볼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직근이 사용이 되겠죠. 상직근을 사용을 해서 위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근은 어떻게 된다 했죠? 뒤쪽에 붙여서 하사근이 당겨지면 눈이 위로 올라간다 했죠. 직근 부위가 이렇게 딸려가면서 눈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를 볼 때는 양안의 상직근과 하사근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래를 볼 때는 양안의 하직근과 상사근이 발생을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주운동. 폭주운동이라는 거는 양쪽 눈을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양쪽 눈 다 안쪽으로. 그러면은 양쪽 다 안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직근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계산운동. 계산은 눈을 양옆으로 벌리는 운동이에요. 눈을 벌리는 운동인데 요거는 양안의 외직근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폭주운동은 금방시 눈을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게 폭주운동이고 계산운동은 원방, 그러니까 멀리 볼 때 눈을 바깥으로 쏠리게 하는 건데 요거는 양안의 외직근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직근이 사용했을 때 안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4학년이 돼서도 요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게 근육이 붙어 있는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요거는 조금 복습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이제 4학년까지 갔을 때도 훨씬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